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재 50페이지입니다. 교재 50페이지고 노트 4페이지고요. 교재 50페이지 노트 4페이지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목차 다시 한번 써봅니다. 도시관리계획 목차 그러면 도시관리가 아닌 국계법이요. 국계법 목차는 제1장에서 총설해가지고 총설에서는 주로 용어 배우고요. 다음에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 지금 정도면 순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그 밑에서 나오는 계획이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자,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의 도시. 이 도시 개념을 먼저 하죠. 어디가 도시입니까? 어디가?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근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하나의 도시인데 딱 이제 구분하게 되면 시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뭐라고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에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요. 군은 도시가 아니고 군은 분명히 뭐라고요? 비도시입니다. 근데 군에서 계획 만들 때 비도시계획 이러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뭘 한다고요? 군으로. 군계획, 그 다음에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에서는 도시라는 말 안 쓰고 뭐 쓴다고요? 군 씁니다. 그래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그러니까 평소에 읽을 때 도시, 군, 기본계획 그러지 말고 그냥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합격하고 실무 나갔을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이러고 만들어 나가자라고 방향만 제시하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그 방향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이 그 방향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 실천합니다. 실천.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앞전에 우리가 기본계획까지 했어요. 도시관리계획은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다시 도시관리계획 총설 파트하고 도시관리계획 내용 분류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총설은 자 도시관리계획을 2반 누가 어떻게 만들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첫 번째 2반 결정하는 절차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두 가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인데 도시관리계획 내용 암기돼 있어야 돼. 지금 정도 암기돼 있어야 돼요. 이거 암기 안 돼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공부할 때 좀 힘듭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1번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가요. 용도 구역이랑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또 시과 조정구역 또 수산자원 보호구역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거기 뭐도 있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어쨌거나 얘도 용도구역입니다. 밑에다 써드려도 용도구역이요. 세 번째 뭐가 있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이 도시개발사업이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가 신도시 만들고 정비사업도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가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이런 지역이 나중에 이런 지역이 이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구역 지정한다. 그게 도시개발구역이요. 정비사업 하려면 그게 정비구역이요. 이런 지역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지구단위 되는 거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여기를 개발에 관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6번 원래는 여기다 써야 되는데 법 만든 사람 밑에서 써놨어요 지금. 6번 뭐가 있다고요? 입지규제 최소 그랬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또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개발한 게 똑같이 써. 똑같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똑같이 써가지고 뒤에 때 뭐만 붙이면 돼요? 계획만 붙이면 돼요.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해가지고 도시관리계 6가지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6번에 써놨지만 분명히 뭐라고요? 용도, 구역이라고. 용도, 구역. 글자가 구역이라고 다 용도, 구역은 아니에요. 공법 본반 앞으로 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근데 그런 거는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용공원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가지만 용도구역이요. 이렇게 해서 2장에서 계획이 끝납니다. 계획이 끝나면 자 전국에 있는 이제 모든 도시에서 뭘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세 번째 이 계획에 맞춰서만 개발합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 들어가요. 개발하게 되는데 개발에서는 첫 번째 알아야 될 얘기 첫 번째 무엇이 개발인가 개발 행위를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다. 부동산 공법 뭐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무엇이 규제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 규제 대상 뭐라고요? 개발 행위가 규제 대상이니까 첫 번째 봐야 될 게 규제 대상이 뭐냐? 개발 행위다. 그게 뭐냐? 이거부터 배우고 두 번째 개발 행위를 하려면 그냥 받지 말고 허가받게 해라. 어떻게 허가받을 거냐? 허가받는 절차 배우고 세 번째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할 거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세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한 변동죠. 제한에 관한 이 제한은 토지거래 제한, 토지거래 제한, 토지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뭐라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그럼 우리 시험은 허가구역 지정 절차하는가 구역 지정 절차 먼저 배우고 두 번째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하려면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어떻게 받을 거요? 허가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국가기관이 그 토지가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먼저 사는 제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선매. 그러면 선매. 그래서 선매제도 있고 그리고 끝으로 5장 기타 해가지고 첫 번째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무슨 도시요? 시범도시.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 출입 배우고 세 번째 불이익을 주는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는 먼저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청문 이러고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순서를 알아야 국계법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순서 기억하고 몇 번 써봐야 돼요. 써보고 앞전 이제 기본 계획 했으니까 이제 도시관리계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먼저 읽고 50페이지 읽어보고 밑줄 끄줄 테니까 밑줄 끄줄 때는 이해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밑줄만 똑바로 끄면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 때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해야 돼. 자, 50페이지 1번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인데 도시관리계획이란 앞전에 용어에서 설명했는데 함정이 없습니다. 대충 읽어요. 대충. 도시관리계획 어디가 도시입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호 전혀 수립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등 보건, 호세, 안보, 문화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다. 한번 읽어봤으니까 앞으로 또 읽을 때는 다 읽지 말고 함정을 안 쓰니까 대충 도시관리계획이란 하나의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그렇게만 읽으면 돼요. 함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 밑에 2번 종류 있죠? 도시관리계획 종류 그게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 그거를 반드시 암기하라. 그게 시험 문제니까. 1번 용도, 지역, 지구 2번 용도, 구역, 개, 시, 수, 도, 입 입은 추가됐으니까 방법을 써야 돼요. 3번 기반시설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6번은 5번처럼 똑같이 쓰면 된다고. 뭐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신설된 거 방법이 없죠. 써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공법 10번 넘게 개정됩니다. 한 줄짜리는 그냥 한 줄짜리는 대충 써주는 거고 분량이 많으면 프린트해서 주는 거고 붙이서 해가지고 한 줄 정도를 쓰고 쓰면서 명칭 암기해야 되고 5개 암기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자 책 1번 도시관리계 2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자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관리계획 위반한다. 도시관리계획 만든다. 칠판 봐요. 도시관리계획 만든다. 지금 뭐 한다고요? 도시관리계획을 만듭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 5개는 암기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주거지역을 지정합시다. 이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한다? 여기에다가 개발지역구 그린벨트 지정한다. 이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 번째, 여기에다가 도로 만든다. 이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번째, 여기에다 신도시 만들자. 이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다 재개발하자. 이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계획을 만든다. 도시관리계획 뭔지도 모르고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저게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여기에다 주거지역 지정하는 거 도시관리계획 1번이요. 여기를 갖다 주거지역 지정합시다. 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꿉시다. 그러려면 계획에 의해서 계획. 그 계획을 보고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관리계획.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하자. 도시관리계획 2번이요. 도로 설치합시다. 도로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하자. 도시관리계획 3번. 신도시 만듭시다. 도시개발사업 아닙니까? 4번. 정비사업 합시다. 도시개발사업 4번. 이런데 위에다가 뭐가 지정된다고?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다고. 지구단위 계획 만든다. 그게 도시관리계획 5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서울시민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좋아요. 연변서 왔어요. 연변서. 하나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가 몇 개 있어요? 진짜 하나 있어요? 아니 모르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에 서울특별시가 하나 있으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몇 개 있다? 하나 있지 하나.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두껍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도시관리계획은 몇 개 있을까요? 서울특별시에 도시관리계획은 총 몇 개 있을까요? 그 말은 서울특별시에 초등학교 몇 개요? 빨리 세요. 중학교 몇 개고, 고등학교 몇 개고, 대학교 몇 개고, 도로는 몇 개고, 공원은 몇 개고, 주차장 몇 개고, 청사는 몇 개고, 전부 다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백만 개.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 도시관리계획. 그걸 갖다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본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도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도로. 도시관리계획 3번이요. 그럼 이 계획을 갖다 누가 만들 거냐 생각했을 때 서울특별시 도로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해줄까요? 양주 군수가 와서 해줄까요? 누가 합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해야지. 양주 군 도로계획은 누가요? 양주 군수가. 부산시 도로계획은 부산시장이.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한다는 얘기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이 도로는 어디에서? 서울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갔어요. 일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해야지? 국가가 해야지. 그럼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가 돼요? 국토부니까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52페이지. 도시관리 위반건자 1번 원칙입니다. 원칙. 자, 단독 위반해가지고 자 줄 겁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 위반해야 한다. 거기까지 줄 쫙 끊어요. 특별시장, 기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 위반.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안 봐도 괜찮아요. 박스 안 봐도 괜찮고 니은, 디귿 5월달 볼게요. 5월달 안 중요하니까. 2번 예외입니다. 예외. 자,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부이면 해양수산부 장관. 거기까지 줄 거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부 보기면 해양수산부 장관. 지금은 줄 끊는 시간입니다. 국장, 회장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 행정 요청에서 도시관리 위반할 수 있다. 자, 위반할 수 있다 줄 거네.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보지 말고 안 봐도 괜찮아요. 자, 옆에 니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줄 거고, 도지사는 줄 거놓고, 다음에 해당하면 직접 또는 시장으로 요청해서 도시관리 위반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 줄 거예요. 위반할 수 있다. 나머지 더 읽지 말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 위반하여야 한다고. 국장, 회장, 도지사는
끝맺음이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밑에 박스 밑에 2번 입안의 기준입니다. 1번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지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억 하나만 저 순서하면 되잖아요. 항상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맨 위에 광역이 있고 밑에 뭐가 있고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이니까 당연히 관리계획 위에 있는 기본계획과 광역에 부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은 일거는 보되 그 다음 말은 절대 함정 없습니다. 읽어만 봐요. 자, 국장, 회장, 시도, 시장으로서는 도시관리 위반할 때 도시관리계획 도, 서, 일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한다. 도시관리계획 도, 서 그러면 도가 계획도니까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에다 그리고 계획조서 그러니까 서류를 꾸미고 그런 얘기예요.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도에다 그리고 서류도 꾸미고 그러면서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 해가지고 기초조사 해야 돼요. 기초조사 결과 두 번째 돈이 500억 들어간다. 재원조달 방안 주변 경관 어떻게 경관계 이런 내용들 만든다 얘기인데 이건 함정 쓰는 지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입안자는 입안할 때 도시관리에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 설명서 만든다. 지도에 그리고 서류 꾸민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2번은 스스로 읽어보고 3번 도시관리계 수립기준 모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간첩.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기준은 100% 누구라고요? 국장. 아직도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국장이 정한다. 모든 계획의 수립기준은 의심하지 말고 100% 국장이 정한다. 저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해요?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국장이 정한다. 100% 국장이 100% 국장. 그게 한 문제예요. 그 다음 3번 수립기준은 중요하게 여기고 4번 도시관리계획 위반자인데 3번 도시관리계획 위반자 중요 표시하시고 얘 시험에 잘 나와요. 위반자입니다. 주민 가로 안에 이해관계인 포함합니다. 줄 거네. 이해관계인 포함.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낼 게 없으니까 이해관계인 포함 제외 이런 걸 물어봐요. 이해관계인 포함.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줄 겁시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과 이해관계에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너뛰고 박스 1번, 2번 반드시 한깁니다. 시험 문제요. 도시관리계획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위반 제한하는 것은 그 중에서 2가지입니다.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기반시설 설치하자, 정비하자, 개량하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자. 지구단위 계획 만들자. 기반시설과 지구단위 딱 2가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결과통보 날짜 잡아야 됩니다. 숫자만 딱 찍어요. 며칠 내 결과통보? 45일.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됩니다. 그러면 최장 며칠? 75일. 그런 식으로 나와요. 최장 75일. 3번 비용 부담인데 이 비용 부담도 답으로 잘 나와요. 국토개발법, 개발법, 도정법 3번 나오는데 항상 주민이 뭐 하자고 위반 제한해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위반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항상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부 일부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지. 제한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은근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반 제한은 잘 나올 뿐이지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잘 나옵니다. 4번 위반 절차입니다. 1번 기초조사. 1번 기초조사 의무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위반할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무슨 얘기냐? 법에서는 똑같은 말을 2번, 3번 안 씁니다. 한 번 딱 써놓고 똑같은 말이 있으면 이거 준용한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조사 측량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똑같이 하겠다. 조사 측량 하이한다. 니은 환경성도입니다. 국장, 수산정보위원 회장, 시도자 시정우선은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주권없이다. 환경성도 포함한다. 줄거는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성 검토도 포함하고 설명을 좀 할 거예요. 토지의 적성평가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정보위원, 해양사업부 장관
시도에서 시장으로서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설정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이게 토지 적성평가 줄 거고, 토지 적성평가, 적성평가가 뭔가 그것은 3월달에 설명해야 이해됩니다. 지금 이해 못해요. 토지 적성평가 줄 거고, 적성평가 뒤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 그러면 하나 써놔요. 재해, 이게 추가되었어요.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적성평가하고 뭐가 들어간다?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거를 포함시켜야 된다. 뭐 개정된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생긴 거니까.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고 토지 적성평가 포함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도 포함하고 줄만 꺼놓고 넘어와요. 넘기면 이제 리얼. 실제 시험은 리얼이 중요해요. 리얼. 기억, 니은, 디귿보다도 리얼. 리얼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에 특례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 위반한 지역이 도심지역이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아들이가 없는 등 다음 요건에 해당할 때는 그 다음 줄 거예요. 기초조사, 환경검토, 적성평가 뒤에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재해 취약성 분석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해 취약성 분석. 그래서 기초조사 해야 되고 기초조사 항목에 환경성도 추가하고 적성평가 추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추가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기초조사도 생략할 수 있고 환경성도 생략도 있고 적성평가 생략도 있고 재취약성 분석 생략사인데 생략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박스에 몇 개 있어요? 그 4개 이거 다 쓰다 말았어요 지금. 한 20개 정도 되는데 쓰다 말았다고. 어차피 20회 써놔봤자 아무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4번 밑에다 점점점점 해가지고 몇 개 있다? 많다. 그렇게 나중에 눈치를 부려. 눈치로. 첫날 얘기했죠.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루어. 눈치가 뭐래요? 요령.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많다 그 정도 말고. 2번 주민 지방의 의견 정치입니다. 기억 주민 의견 정치 공고 열람입니다. 어디 보냐 그러면 그 박스 바로 위에 줄 보게 되면 박스 바로 위에 줄 뭐가 있습니까? 공고하고 거기 줄 거예요. 공고하고 14 이상 연락. 이거 다 읽을 시간도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공청회 할 겁니까? 공람할 겁니까? 광역과 기본계획 뭐하고? 공청회. 관리계획 공청회 하고 공고. 알리고. 찾아오면 열람. 보여준다. 와서 보라.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래서 공고 그리고 열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정치 지금은 생략사항이 있다.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절대 한 번에 다 못해요. 1, 2하고 3, 4하고 5, 6 하면서 늘려가니까 의견 정치 생략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만 말해봅시다. 그러면 국방상 기밀. 국방상 기밀의 주민 의견들이 무슨 기밀이야 그게. 기밀이야 이제. 생략사항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박스 밑에 내용은 안 봐도 알아야 돼요. 보지 말고 말을 해봐요. 며칠 이상 보여준다? 14일 이상. 그러면 주민은 며칠 내 가서 봐라? 그 기간 내 가서 봐라. 가서 보고 할 말이 있으면 그 기간 내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여주지도 않고 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기간 내 의견 제출하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야 되는데요. 해야죠. 그 얘기니까 굳이 읽을 가치도 없고. B번 결과통보. 결과통보 날짜 하나만 딱 잡아요. 열람기간 딱 끝나면 정리했다. 며칠 내 결과통보? 60일 내 결과통보. 길게 갈 것도 없어요. 60일 내 결과통보. CX, DX. 넘어갔습니다. 자, 니은 지방의회 의견 정치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정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 위반하고자 할 때, 자, 줄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대통령령이. 자대지 말고 대충 해, 대충. 뭐 후손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거. 대충 꺼놓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줄 꺼놓고 지방에 의견 드려야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방 의견 듣는데, 자요, 거기 한번 들고. 도시관리계획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저게 암기가 안 되면 이게 아니 저거는 많다가 아니요. 몇 개요? 이것은 6개. 이 6가지 중 아까 이 6가지 중에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다니까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그럼 6가지 중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할 게 3개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이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밑에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참고 박스에 1번, 2번, 3번 있죠. 1번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2번 광역도시에 포함된 그 다음 줄 거예요.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3번 일정한 그 다음 줄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런 거는 암기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 의견 정치 3가지 있는데 1번이 뭐라고요? 자 봐요. 도시관리계 1번 용도 지역 지구 2번 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정비 5번 지구단위 6번 입 그런 6개가 있는데 자 지방의 의견 듣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지역 지구 구역 이게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나왔어요? 광역시설. 이게 광역시설이 어디 있어요? 광역시설이? 세 번째 기반시설 여기 있네 기반시설. 그럼 광역시설 어디 있는가 그러면 광역이란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2 이상 도시가 있어야 광역이 나오고요.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2 이상 도시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이 있습니다.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이요. 도로 기반시설이요. 셋 다 도로니까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근데 이 도로는 시에만 있네. 시에만. 이 도로는 군에만 있네. 이 도로는 어때요? 시군에 걸쳐 있네. 그러면 얘는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에요. 2 이상 도시에 걸쳐 있는 것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 여기 또 학교 만들어 가지고 시민만 씁니다. 기반시설이요. 공원 만들어 가지고 군민만 씁니다. 기반시설이요. 비행기 타봤나요? 어디 가세요? 멀리도 가는데 비행기 타러 제주도까지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또 공항을 만들었으면 공항은 만들어서 공항은 군민만 쓰죠. 어쩐답니까? 주변 도시가 다 써야 하세요. 주변 도시가 다 쓰니까 이렇게 2 이상 도시가 이용하면 이것도 뭐예요? 광역시설이요. 결론적으로 광역시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 범위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중에서 그 중에 일부가 뭐라고요?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2 이상 도시에 걸치든가 2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면 그것은 광역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역지구 구역 지방 의견 듣는 게 지역지구 구역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광역이 없네? 그러지 말라고 이 안에 광역이 있다고 이 안에 광역시설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요? 기반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이거 출제 잘 되니까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도시관리계 입안 특례 그건 스스로 읽어요. 스스로 한 번 읽으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스스로. 2번 도시관리계 결정입니다. 자 원칙 결정권자 원칙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에서가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 신청해서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제외한 인구 50명 이상의 시 뭡니까? 대도시죠.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간단합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원칙은 누구냐? 시도 대도시. 원칙은 시도 대도시. 그 다음에 예외 있는데 얘 박스 밑에 먼저 봅시다. 시장 후수 결정. 그 글자 작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양주 군수한테 뭐를 줬다고요? 결정권을 줍니다. 결정권은. 원래 의정부 시장이나 양주 군수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 위반하면 어제 누가 결정해야 돼요? 경기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한테 딱 하나 줬어요. 뭔가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그거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얘는 중요해요. 시장 군수한테 권한을 줬다 이 얘기니까 작년에 개정되자마자 바로 출제된 거예요. 중요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번 예외 다시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자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은 국장, 사는 회장이 결정한다. 1번 국장에 위반한 도시관리계획 2번 개발지역적 지정변경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거주정계 지정변경 4번 수산점 보호교인데 여기 좀 보세요.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자
이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결정하냐? 누구만큼 모르지? 국장만 결정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거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은 원칙은 누가 하냐? 시도지사가 하는데 이 중요합니다. 시도지사가 하는데 이게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가 될 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거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누구냐? 국장위원회 되어 있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할까요? 바닷가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하냐? 이것은 시도대도시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하냐? 국장이 합니다. 용도구역 지정권자는 시험 문제 매년 반드시 나요. 저거는 암기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2번 예외 봤더니 국장이 한다. 박스 봐요. 1번 국장이 위반하는 건 국장이 하고, 2번 개발전격 지정변경은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전격 지정변경은 국장,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 안 보이지만 하나 써야지. 이제 뭘 써야 돼요? 입지규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건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개정되려면 좀 일찍, 며칠만 일찍 개정됐으면 넣어가지고 책을 갖다 인쇄를 했을 텐데. 인쇄 싹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개정된 게 1월 6일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책 이미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를 봤더니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요? 시도대도시입니다. 생각해요. 원칙은 시도대도시. 근데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 결정하고, 그리고 국장만 하는 게 4개예요. 국장만 하는 거. 첫 번째 국장 위반, 두 번째 개발자원격, 세 번째 국가계 연계된 시가전격, 네 번째 입지규제. 해양수산부 장관만 하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2번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1번 사전협의. 보지 말고. 국장이나 회장이 결정할 때는 누가 협의하고? 이해해야 돼. 이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장수는 누가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장이 할 때는 앞에다 중앙만 쓰면 중앙. 협의는 무조건 관계부처인데 국장이 할 때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장관들은 중앙 쓴데 장관을 해야 되니까. 시도, 시장, 군수가 할 때는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걔들은 며칠 내에 대답하고? 30일. 이런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말고 시간 낭비니까. 2번 넘어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지 말고. 국장이나 회장이 하면 어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나 시장 군수가 하게 되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걸 보면 시간 낭비에 이런 것은 이제. 자,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가? 심의에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찾으러 갑니다. 국장, 회장이 도시관리계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치하며,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시도, 시군구, 도시계획 심의 거치한다. 다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밑에 줄 건축위원회 옆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칩니다. 그걸 잡아야 돼. 공동심의를 거치하면 결정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공동심의를 거치하면 결정한다. 그게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다 그 말은 심의기구가 둘 이 얘기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심의 거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내비둬요. 그 3월달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시열람입니다. 고시열람인데 5번 고시열람. 보지 말고 생각해봐요. 국장이나 회장이 결정했으면 어디다 고시하다고? 환복. 시도시장은 어디에 고시하고? 공보. 그러면 이제 고시했으면 이제 국민들이 알았죠? 알았으니까 보러 가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보러 갈까요? 우리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해양수산부 장관 찾으러 올까요? 만나러 올까요? 아니면 부산시장한테 갈까요? 당연히 부산시장한테.
그러니까 그 서류는 전부 다 누구한테 넘어가줘야 된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자구수한테 송부하면 걔들이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밑에다 뭐라 쓰냐 그러면 보여주는 맨 밑에 공간하니까 열람 기간은 없다. 그것만 써라. 맨 밑에 열람 기간은 없다. 읽어보라마나 내용은 똑같으니까 읽을 가치가 없다. 이해해야 돼. 이해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가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입니다. 지금 밑줄 다 꺼졌어요. 지금부터 설명할 때가 설명 듣고 이제 이해해야 돼요. 노트 9페이지 펴놓고 시작합니다. 노트 여기 잘했네. 이렇게 뭐 하라고 링제본 하라고. 링제본 그거 너희들 들고 다니면 이거 계속 써야 되는데 오늘 받았어요? 그 수업 띄엄띄엄 다니지 말고요. 지금 오늘 수업하는 전제 조건은 앞전 조건 들었다는 전제에서 연결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절대 수업 띄엄띄엄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링제본 해가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자, 노트 9페이지 맨 위에 1번 보면 1번 도시관리계의 개념 해가지고 도시관리계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지, 시군 하나하나 도시에 개발, 정비, 보존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법정 그러면 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 법정, 법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다. 2번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꾸미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요. 3번 광역과 기본계획의 방향 제시한 걸 구체적으로 하나의 도시에 정착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번 내용 암기합시다.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했다 그래야지. 했다 그래야지. 1번 용도, 지역, 지구. 2번 구역, 개, 시, 수, 도, 입.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6번 뭐가 나와야 돼요? 입지규제, 입지규제. 입지규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3번 보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 등과의 관계해가지고 하위계획은 어디나 똑같아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 말이나 부합해야 된다. 그 말이나 들어맞아야 된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적합해야 되는데 가로네 부합하지 아니해도 즉 부적합해도 절대 무효는 아니다. 처음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되는데 부적합해도 당연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단지 하위계획을 상위계획에 맞게끔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조정하면 그만이지 변경하면 그만이지 하위계획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2번은 스스로 읽고 큰 2번 봐요.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입니다. 그거 밖에 나 달라 그러면 그냥 줄 텐데요. 그냥 줍니다. 이수의 복사 잔뜩 해놨죠. 봤어요 지금. 네, 달라 그러면 줍니다. 이번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써놨죠. 써놨죠. 거기다가 여러분 해가지고 도시관리계 입안한다 그러면 이게 막막이 뭐 한 줄도 모르면서 이거 만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 입안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 뭐 해보자고요? 도로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도로를 만들려면 먼저 뭐 하겠어요? 도로 계획 수립하겠죠? 그 계획을 수립했으면 결정하겠죠?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죠? 공사를 해야죠. 그때 만든 계획이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도로도 도시를 만드는 일이니까 그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출발해요.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도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에서 입안 결정하고 도로 결정 딱 해놓으면은 얘가 가가지고 세 번째 얘가 가서 결정했으면 얘가 가서 공사를 해준다. 이렇게 하면 도로가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도로 계획을 만듭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든다는 입안입니다. 광역과 기본계획은 수립, 관리계획은 입안 그래요. 입안이나 수립이랑 똑같아요. 만든다요. 차이점은 3월달에 설명할 거예요. 자, 만드는데 첫 번째 누가 만드느냐? 도시관리계획 누가 만드냐?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봐야 돼요. 아까 서울시 도로계획 누가 만든다고요? 서울시장이.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어쩐다? 위반하여야 한답니다. 위반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아까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건 누가요? 국가, 국장이.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해양수산부 장관, 또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얘는 위반할 수 있다. 예외는 항상 끝맺음이 있다고 원칙은 하여야 한다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뭘 묻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예를 물어요. 주민이요, 주민. 주민이 위반할 수 있냐 없냐. 주민은 절대적으로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도 위반할 수 있다. O의 X요? X. 자,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도 위반할 수 있다. O의 X? X. 그러고 내면 우리가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안 틀리지, 안 틀리지. 출제도 머리가 있는데 말을 빙 돌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옛날 문제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는 국장, 회장, 도지사, 주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끼워 넣는다고. 주민은 절대적 위반할 수가 없다. 위반은 못하지만 뭘 합니까? 말은 하죠, 말은. 위반하자고 제안합니다. 출제 잘 돼요. 위반 제안. 그러면 위반 제안은 누가 하냐? 주민이 하는데 출제는 잘 되는데 없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쓸 게 없으니까 이해관계인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런 거 묻는다니까요. 이해관계에 어쩐다? 포함한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지금 도시관리계 총 6개에서 6개? 6개인데 주민이 제안한 건 두 가지입니다.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딱 두 가지만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받았으면 뭐를 해야 돼요? 결과 통보해야 돼. 결과 통보. 며칠 내 결과 통보한다? 40일. 부득이하면 한 차례 며칠 연장한다? 30일 연장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갑자기 최장 75일의 결과 통보. 그러면 75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두 개 다음 75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결과 통보하고 이때 써야 되는 비용은요. 비용은 항상 똑같아요. 협의해서 항상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제안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것은 틀려. 개발법도 도전법도 계속 나오니까 뭔가 제안해가지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항상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조사 시작됩니다. 기초조사인데 기초조사는 광역 절차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기초조사 했잖아요. 위반자가 위반할 때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한다. 조사 항목에 뭐가 있다고요? 안 읽었지.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인구니, 경제니, 사회니, 문화니 많잖아요. 많잖아요. 읽을 가치가 없잖아요. 안 읽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하고 여기에다 뭐가 추가된다고요?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고 또 뭐가 추가되고 토지 적성 평가가 추가되고 또 뭐가 추가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세 가지를 더 추가시켜라 이런 얘기야. 세 가지를 더 추가시켜라. 근다고 중요하냐? 별로 중요도 아니다는 얘기야. 딱 한 번 났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그러면? 이거를 갖다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몇 개 있다고요? 많답니다. 많다 이것 말면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요. 지금 시험 보러 안 가니까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 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만드는 방법 배워서 나중에 푸는 방법 배워야 돼. 자 이제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의견 청취. 기초조사 했고 의견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 누구 의견 들을래요? 주민의 의견. 주민 의견.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 뭐 한다고요? 공고, 알리고, 열람 보여준답니다. 며칠 이상 보여준대요? 14일 이상 보여주면 특이하게 우리 법에서 14일 이상 그러면 열람 기간은 정확하게 딱 14일만 줘요. 13일 주면 이건 위법이고 14일 이상 딱 14일만 줍니다. 이 기간 내 가서 보고 할 말이 있으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있으니까 일단 막 이렇게 써요. 그냥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열람기간이 딱 끝나게 되면 열람기간 만료했던 며칠 내에 60일 내에 뭐 한다? 통보해준다. 공고한다. 공고한다. 고시한다. 알린다죠. 알린다. 통지한다. 통보한다. 이것도 알린다인데 공고 고시는 불특정 다수한테 알릴 때
많은 사람한테 동시에 알릴 때는 공고한다, 고시한다. 한 명 한 명 알릴 때는 통지한다, 통보한다. 무슨 얘기냐? 한 명 한 명 다 알려준다는 얘기. 네 거는 반영하고 네 거는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만 말해볼까요? 국방상 기밀. 그 생략하는 거예요. 국방상 기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로 들어갔습니까? 의견 청취가 공고 연락 뭐가 나왔어요? 공남이 나왔으니까 의견 청취에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아니니까? 공청회가 아니니까. 그런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지방의 의견 듣는데 지방의 의견 청취할 사항은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뭐라고 정했는가?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잘 나와요. 대통령령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랬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또 무슨 시설이요? 광역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또 무슨 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광역시설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여기 있다니까. 기반시설 안에 있다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가 광역시설이니까. 이렇게 의견 청취해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수립 기준입니다. 수립 기준 이거 뭐냐면 간첩이 간첩. 100% 누구라고 우리는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제 결정하러 갑니다. 결정. 자, 결정하고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하고 그리고 찾아오면 보여주면 돼요. 열람시킵시다. 자, 절차를 이루어 가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 똑같이 뭐 해야죠? 협의. 또 뭐 해야죠? 심의.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누가 하냐? 결정을 누가 하는가? 자, 원칙은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위반했으면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두 번째 시장 군수 신청 받아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신청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신청한다? 도지사한테. 시도지사 그러지 말고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그래서 읽을 때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받아 결정한다. 근데 이 시에 무슨 시가 있어요? 대도시. 걔는 따로 빼면 돼. 그래서 대도시면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있다고요? 시장 군수 있다. 얘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단다. 도시관리계획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시장 군수가 결정한 건 딱 하나예요. 시장 군수가 본인이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이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세 번째 또 누가 결정한다고요? 국장. 이것은 국장만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못하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해서 결정 신청 말이 안 되죠. 국장 위반한 건 국장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하고. 세 번째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 이러지 말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네 번째 뭐가 있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네 가지는 국장만 결정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한다. 뭐 하나 있어요?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이 결정권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노트 10페이지 봐봐요. 노트 10페이지 맨 위에 박스. 맨 위에 박스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요.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1번부터 6번까지 해가지고 자, 도시관리계획 1번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은 누가 하냐? 여기 봐요. 용도, 지구, 지역 변경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을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위반했으니까.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하고 그게 아니면 누가 하고? 시도, 대도시고. 그래서 1번은 용도, 지역, 지구는 누가 하냐? 국장, 시도, 대도시. 2번 구역은 아까 썼듯이 정확하게 구분 안 하고. 구역은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시가조정구역 그냥 시가조정구역 의심하지 말고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局그러면 국장. 수산자원보호局해양사무장관. 도시자연공원局시도 대도시. 입지규제 누구라고? 국장. 그 다음에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똑같아요. 그거를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 아니면 시도 대도시.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왜 안 써놨냐? 그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넘겨야 되고 정비사업은 도정법 넘겨서 거기서 할 거니까 안 물어보니까 알 필요 없고. 5번 지구단위는 봐봐요. 지구단위는 국장이 입안했으면 국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도 하는 거. 다 하는 거 다른 거. 그러니까 국장, 시도, 시장로수. 그 다음에 6번 써야죠. 6번 6 입지규제. 입지규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노트도 좀 늦게 나와서 뭘 맞을까요? 늦게 나온 거냐. 법이 좀 일찍 개정이 돼. 법이 좀 일찍 해. 짜증나게 다 해놓고 났는데 막판에 개정돼가지고. 입지규제 누가 한다고요? 국장. 그래서 그거 중요하니까 그 박스 암기해야 돼요. 100% 나와야 단지 한 문제 나올지 두 문제 나올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오긴 100%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자, 결정권자가 누구랑 알았죠? 결정권자는 누구도 있고 장관도 있는데 장관. 협의협사 장관이 하면 항상 누구라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장관이 아닌 애들은 뭐라고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 며칠 내 대답하고 30일. 이러니까 웬만하면 읽어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심의한다 심의. 그러면 장관은 뭐라 한다고?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장관이 아닌 애들은 지방도시기획위원회. 그리고 또 읽을 가치가 없다. 그럼 뭐 읽어보라고? 그럼 뭐 읽어보라고? 공동심의요. 공동심 중요하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한다. 건축위원회, 심의기구 2개. 도시관리계획 총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는데 공동심의하는 건 딱 하나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어요. 결정한 거를 자기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알려줘야지. 고시해야지. 고시. 장관들은 어디다 고시하고 관보에다. 지자체 장들은 어디다 고시하고 공보에다. 자, 이제 국민들 알았어요. 국민들 알고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장관 찾아갈 수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결정자들은 결정했으면 그 서류를 전부 다 송부해줘야 얘들이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누가 보여주냐? 보여주는 것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데 열람기간이 광역과 기본계획은 30일인데 관리계획은 기간이 없다. 3월달 가서 설명하면 이해될 거예요. 지금 한번 달려가지 말아요. 하여튼 열람기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평생 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인데 도시관리 위반 결정 절차 노트 10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10페이지 맨 밑에 박스 한번 읽어봐요. 뭐라 써놨는가. 공부 시간에 매주 나오는 위반 결정 절차.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째야 돼요? 노트 9페이지 위반 결정 절차 반드시 써봐요. 써보고 마음 편하게 그냥 한 문제 맞췄다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써보고. 그리고 10페이지 맨 위에 참고 결정권자 반드시 써보고 암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계 위반 결정 끝나세요.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도시관리계 결정 효과 하러 갑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